오후 되면 푸릇푸릇한 수염 자국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수염 제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깔끔하게 보여지는 외모를 지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으시고 있으십니다. 시간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제모를 하게 되면 매일 면도를 안 해도 되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딱 요즘에 맞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수염 레이저 제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시작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증입니다. 처음 제모를 하게 되면 모가 많을수록 그 통감이 더 심하거든요. 사실 여성분들은 체감을 못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의 털의 굵기는 대부분 굵습니다. 얼굴 부위는 피부가 얇기도 하고 뼈와 가까운 부분도 있고 신경 발달된 부위들이 또 하필 제모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가 많은 경우 모근이 있는 부위에 피지선도 발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선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서 모낭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해지려고 제모를 받고 있는데 모낭염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거든요. 얼룩얼룩한 자국이 남는다면 결코 보기가 좋지는 않겠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기하면 안 되죠. 제모를 마음 먹으셨다면 1년 정도를 예상하시고 초기 3회에서 5회까지는 꽤 큰 통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모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염 제모 상담 시에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통증을 잘 견디시는지 여부와 피부 알러지라든지 피부 반응도가 어떤지, 이전에 제모 경력이 있으신지와 지금 현재 수염이 어느 정도 많이 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의 밀도, 수염의 굵기에 따라서 통증 강도가 다르고 진행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염 제모는 보통 몇 회 정도 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요? 최소 5회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한번 제모를 할 때 성장기에 있는 모근을 자극을 하고 태워서 그 수염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휴지기에 있는 자고 있는 씨앗들은 제모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시술할 때 한 15%, 20% 정도가 제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최소 5회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100%에 접근을 하겠죠. 한 5회 정도가 되면서부터 면도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모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나 오래전에 받았는데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은 편인가요? 한 2년 정도 주기로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5에서 10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상태에서 한 5회 정도를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년 반이나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수염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계속 면도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많이 내원하고 있으십니다. 이전에 수염 레이저 제모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처음 받는 분보다 효과가 빠를 수도 있나요? 효과가 빠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모 개체수 자체가 적으니까 더 깨끗해 보여지는 느낌이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그 부분 국소적으로만 진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통증 강도도 좀 적을 것이고 보였을 때 더 깨끗한 느낌으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아픈가요? 아무래도 인중 부위가, 인중이 원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픕니다.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부가 얇기도 하고 볼이나 이런 부위처럼 지방층이 받쳐주는 부분들이 적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이가 시리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잇몸이 아프다라고. 왜냐하면 이 레이저 자체가 열이 들어가서 모근을 파괴하지만 그 주변부로도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감을 많이 느끼시는 인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디님이 방금 레이저 제모 받으셨는데 어디가 가장 아프셨나요? 인중 쪽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은 지금이 좀 덜 아파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지난번보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서 통감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다는 점도 있겠지만 새로 났던 부위가 인중 부위랑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부위보다 좀 밀도가 높기도 하고 제일 약한 부위라서 더 아프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셨나요? 기본 강도였습니다. 모가 가늘어진다거나 혹은 모의 개체수가 적어질 때는 강도를 약간씩 올리는 편이긴 해요. 각각의 열 에너지를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올린다거나 피부가 손상될 정도는 아니고 피부 자체가 붉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강도를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두께 혹은 위치에 따라서 레이저 강도는 조금씩 조절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정상 반응인 것과 주의해야 하는 반응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바로 물집이 잡힌다든지 화상을 입는 경우 피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못 시술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경미한 화상을 입더라도 빨리 처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상처를 안 남기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레이저 제모 자체도 일부는 피부 표피 내층으로 약간의 화상을 입히는 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충분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상처를 안 남기고 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피부 반응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털이 빠진다거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울긋불긋 붉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2, 3일 정도 지났을 때 모낭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모낭염이 올라왔다고 손으로 짠다거나 그런 행위는 좋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상재균이 들어가서 더 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염 레이저 제모 후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3일 정도는 면도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모근이 파괴되면서 털이 약간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이 침투해서 모낭염을 더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흡연 같은 경우도 염증을 더 잘 유발할 수 있고 혈관을 위축시켜 가지고 재생되는 걸 방해할 수 있고 음주 역시 마찬가지겠죠. 흡연과 음주는 삼가하는 것이 좋고 한 일주일 정도는 수영이라든지 사우나, 열이 가해지는 행위, 심한 운동 같은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 있다면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주셔서 모낭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염 레이저 제모는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정해진 목표와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수염 레이저 제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